원장님, 사실상 코로나가 이제 공식 선언이 됐죠.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다시 뭐 확진자가 늘어난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예전에 한참 유행했을 때 비하면 이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스크도 의무 착용이 병원 쪽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는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도 최근에 살짝 감기기가 있으셨다고 네, 그렇죠. 하셨는데, 요번엔 안 걸리고 지나가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살짝 왔다 갔는데 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다시 3년 만에 감기가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코로나가 위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체가 면역력이 적절하게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신도 접종을 해줬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 우리 중증 감염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의 뭐 효능,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 끌기 작전이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균에 노출이 되면서 전체적인 지역사회 면역력이 획득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뭐 더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 그것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다가 이제 오랜만에 벗었어요. 진짜 그전에는 오히려 이제 이게 옷처럼 돼가지고 벗는 게 약간 민망한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3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마스크를 벗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비인후과는 뭐 난리가 났고 저희도 감기 환자가 뭐 대폭 증가해서 원내 직원들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경험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면 얼마나 감기에 안 걸리는지. 사실 대부분의 걸리는 이유가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내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를 먹거나 하면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침을 튀겨서 호흡기로 직접 전파되는 것도 마스크로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감기뿐만 아니고 바이러스 장염 질환, 대부분의 장염 바이러스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게 마스크였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워낙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파가 계속 차단이 됐었는데, 다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안 걸리던 바이러스가 쭉 걸리고 있고, 안 걸리던 분들이 오랜만에 걸리다 보니까 또 증상도 심해요. 요즘에 목도 되게 많이 붓고 열도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감 검사해도 독감도 안 나오고, 감기인데 막 39도까지 열이 나고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한번 치러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다시 마스크를 쓰면서 살 수는 없고, 뭐 환경적으로도 마스크가 뭐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야외 활동, 특히 야외 운동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는 예전처럼 지내시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손 닦기, 손으로 전파되는 게 훨씬 더 또 크기 때문에 손 닦기를 열심히 하시면 그나마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병이 걸린다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면역 체계 문제잖아요. 면역력의 문제인데 마스크가 그 방패 역할을 해줬던 거고, 궁금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 이제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종류만 해도 뭐 엄청나더라고요. 도대체 이 감기의 정의가 무엇이며 왜 걸리는 건지 이제 내과 의사 입장에서. 감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진단명이에요. 감기, 감소할 감자에 기운 기자, 기운이 감소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되게 한의학적 얘기인데, 한의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인지 기운이 감소한 증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기운이 감소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기운이 감소했다고 다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죠. 영어로는 커먼콜드라고 해서 추울 때 많이 걸린다 해서, 거기서도 사실 정확한 정의는 아니었죠. 옛날에 아마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에 썼던 진단을 그냥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돼서 사용되는데, 감기 같은 경우 이제 걸리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직접 튀어가지고 이 사람이 재채기를 빡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튀어서 호흡기로 코점막이나 입점막으로 들어가서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감기 바이러스를 여기에 묻혀놨는데 나도 모르고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못 쥐었다가 이렇게 이 코를 만진다든지 입을 만지면서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걸리는 거라서, 일단은 뭐 바이러스 노출이 가장 주된 요인이고, 그 다음 양이에요. 양.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냐. 이만큼 먹은 거랑 이만큼 바이러스를 먹은 거랑 다르거든요. 중증도 감염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게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됐냐가 두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은 사람의 면역력 능력에 따라서 이걸 빨리 간단하게 치료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지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같은 바이러스 노출이나 같은 양에 비해서 훨씬 증상도 강하고 쉽게 걸릴 수가 있겠죠. 면역력이 충분할 때는 아주 가볍게 걸리거나 들어왔어도 증상을 발현시키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고, 면역력이 굉장히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면 걸릴 수 있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평소에 운동을 너무 많이 안 하셔서 활동량이 떨어지는 분들, 너무 극심한 온도 차이, 그래서 여름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 에어컨에 있다 밖에 나갔다, 이면 온도 변화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에 이제 제한이 생길 수가 있고,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없는 분들이 좀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또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불면증이 너무 심한 분들도 면역 기능에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세 번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 감기가 코로나보다 더 독하다는 저 후기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걸렸을 때도 뭐 이건 오랜만에 걸렸고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걸리는 걸 예방하는 것보다는 이 걸렸을 때 증상이 얼마나 심하게 생기지 않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심한 합병증, 폐렴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증상이 요즘에 좀 심한 이유는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감기에 안 걸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감기에 걸리다 보니까 이 증상들이 훨씬 더 증폭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위생 말씀 주신 거 쭉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는 시점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걸리고 계시고 있어서 그리고 증상도 꽤 심해가지고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좋죠. 예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일단은 마스크는 안 쓰시되 손은 좀 자주 씻으셔야 되고 자꾸 입으로 손을 가져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되겠죠. 온도의 극심한 변화를 피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단백질 같은 걸 충분히 드셔야 되겠고 우리 면역력에 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비타민C 고용량 같은 것들을 좀 섭취를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 비타민C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얘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흡수하고 남은 양들은 바로 소변으로 배출해버려서 지속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복해서 드시는 걸 권고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물통 같은 데다가 가루 형태의 비타민C를 타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시면 아무래도 감기에 안 걸리거나 걸려도 약하게 지나가실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